내년 지방선거에서 동두천과 연천은 모두 현역 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낙후된 교통 여건에 대한 개선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두천 생현 택지지구내 임대주택 용지에 분양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현장에서 대전차 장애물에 굴삭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빌려주고 공간을 제공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의정부 밀락동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지역별 단체장 선거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와 연천군 순서인데요. 두 지역 모두 현역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낙후된 교통 여건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첫 도전만에 시장직에 오른 최용덕 시장.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지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박형덕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홍석우 전 도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이후 치러진 8번의 동두천시장 선거를 보면 민주당 계열 후보가 4번을 이겼고 국민의힘 계열 후보는 4차례 승리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동두천이 확실한 표밭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 동두천 역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를 종합해 보면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중요한 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공약 역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GTX입니다. 동두천시는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확실하게 또 얼마나 빨리 확정 짓느냐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최근 동두천은 신축 아파트 입주 효과로 인구가 늘어나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착공이 예상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를 지역 발전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 역시 현 김광철 군수의 출마 여부가 관심입니다. 지역에선 김 군수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군수에 맞서는 후보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선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후보군으로 언급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7번 치러진 연천군수 선거 결과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연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기 최북단 연천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밖에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어떤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역시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 생현택지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에서 분양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생현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 행정 불신과 특혜 의혹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아무 조건 없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지로 전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물속에 잠긴 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돼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입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선 군사 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빌려주고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의정부 밀락동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반대 비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니까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음식점 등이 입주한 그 건물에 해당 업소가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위해업소가 설치된 데는 중앙광장인데 중앙광장 반경으로 주택도 있고요. 아파트 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 부모의 손을 잡고 그 중앙광장까지 놀러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 중앙광장에 딱 와서 간판을 보면은 리얼돌 체험관 24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든 엄마든 그거를 자기의 자식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거는 몸서리 치는 언어예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오겠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행사들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어요. 그럼 3, 4, 5 모였다가 저거 뭐지? 하고 그런 호기심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 건물 앞까지 가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기서 문을 열고 빼곡히 보면 안에요. 전시를 해냈어요. 그 전시를 봤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어떤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이런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영업을 막아달라 시와 교육청, 경기도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법의 잣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거를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비대위에서는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자진 철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현행법이라는 게 교통환경보호법이죠. 청소년 금지업소는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문제의 업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 학교가 200m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0m라는 거리는 너무 짧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교하고 307m 가장 가까운 게 그리고 400m, 500m 안에 5개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건 500m라고 저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많은 지역들이 몸살을 많이 앓을 걸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업소의 자발적인 철거 또 중단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간판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지금 간판은 이미 그 5개 간판법에 위법이 돼서 강제 철거는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뭐 자진 철거를 하라고만 나온 거고, 자진 철거도 자신이 하지 않으면은 뭐 벌금만 이게 뭐 가는 거고, 그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영업을 예정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쪽에다가 좀 알아본 결과 뭐 계속 영업은 하겠다. 우리도 시청 힘들지 않게 할 테니 우리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업주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이 더 지금 비대위에서는 본분을 사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뭐 철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영업을 왕성하게 할 거라는 얘기로 저희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영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 특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시와 교육청 등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나 교육청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할 수 없다면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시민들끼리 발벗고 나서도 정말 뭐 하나 바꾸는 게 힘듭니다. 시민들만 그 부분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나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같이 연합해서 그 부분을 밀어내고 잘못된 걸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희는 좀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요 방송을 보고 나면 시나 교육청에서 좀 나와서 실사도 좀 하시고, 저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위해업소 반대 비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정부 리얼돌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보당 의정부 시의원회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진보당 의정부 시의원회는 리얼돌 체험관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고 성매매 업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돼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간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리얼돌 체험관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관 영업 중단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주 회천에 2,0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분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천 신도시에 2,299세대 공공주택을 분양한다고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를 거쳐 9월 6일부터 17일 사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16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출범해 지금까지 14건, 167명을 적발하고 80억 원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된 167명 가운데 공무원은 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1명, 그리고 일반인 158명이었습니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5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검찰 송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는 전철 역사 예정지는 자신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기봉에서 태극기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개양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 참 보기 힘듭니다. 개양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부터도 꼭 달아야겠습니다. 현충일에 동네 곳곳에 태극기가 휘달리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